안녕하세요. 교육당 김다정입니다. 교육당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에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군가의 책장을 소개하는 책장 시리즈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교육당 독자분을 만나 뵙고 독자분의 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유튜브 출연 신청을 따로 받았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저희 채널이 하루빨리 더 커져서 더 많은 독자분들을 모시게 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뵐 독자분은 제가 소개드리기보다는 직접 소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소개 멘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한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효과 넣어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고요. 읽고 쓰는 삶을 지향하는 이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에디터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 텍스트를 다루시는. 네, 글을 쓰고 기획하고 이런 일에 더 가깝고요. 동종업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 유튜브는 어떻게 출연을 신청하게 되셨는지. 그게 네.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에피소드가 있나요? 네. 무심결에 SNS를 보통 이제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잠이 덜 깬 상태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SNS 무심코 켰다가 스토리 광고를 보게 됐어요. 유튜브 출연자를 모집한다라는 광고였는데 덜 깬 상태에서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아는 언니랑 같이 이렇게 책을 한 권 소개하고 관련해서 뭔가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하는 약간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이렇게 몇 개 찍어서 올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해보셨구나.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나 여유가 되면 다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해볼까 한번 해볼까 다 떠지지 않은 눈으로 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좀 보셨나요? 봐주셨나요? 고백을 하자면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 그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제 박지혜 대표님이랑 얘기하시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희 이제 앞에 계신 팀장님께서 편집을 맡아서 해주셨죠. 해볼까? 제가 이 소개해주실 책 목록을 받았을 때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말씀해주시길 이 책 3권을 여름을 서늘하게 보낼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묶어주셨잖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한 권씩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책 먼저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교유서가의 책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육당 책을 포함해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근데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읽게 되셨나요? 이 책, 제가 교유서가 하면 이 책이 바로 딱 생각이 났는데 정말요? 이 책에 대해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책이 나온다라는 어떤 소개글을 보게 됐는데 읽자마자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걸 굉장히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다루는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궁금해서 그때 구매를 바로 했었고 근데 워낙 두께가 좀 압도되는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언젠가 시작해야 하는데 이해를 김영하 작가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책은 원래 산책 중에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책은 산책 중에 언젠가 총균세나 사피엔스 그런 애들처럼 뭔가 묵직한 그런 부담감을 주는 근데 막상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흥미로웠어요. 재밌었고 약간 오히려 정말 페이지 터너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되게 빠르게 읽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자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밤을 중심으로 문학, 사회사, 심리학 등등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담은 책이에요. 영미 사회 역사와 밤, 수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강연하시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저희 교육당의 조한욱 선생님이 번역을 직접 하셨는데 이 책
책은 어떤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사실 서늘한 여름밤을 네. 위한 맞아요. 큐레이션처럼 됐는데 너무 좋아요. 네, 이 책은 역사 덕후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맞아요. 같고 미스터리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여름밤에 이 책을 읽으면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게 맞아요.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판타지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고전 소설 같은 게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책장에 꽂아두면 아주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이 표지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안 게 그냥 표지 때문이었어요. 어떤 그런 주제도 모르고 일단 표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봤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도 너무 흥미롭고 그래서 이 표지를 제거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 네. 마케터신가요? 아닙니다. 맞아요. 저희 이 안 표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사피엔스 같은 애라서. 네, 저는 이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 앞부분만 봐도 이제 장이 나뉘잖아요. 1장부터 이 장마다 다루는 어떤 큰 주제? 큰 결이 있는데 앞장에는 뭐 밤의 위험성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되게 좀 더러운 부분도 나오고 사람들이 밤에만 했던 어떤 안 좋은 것들 막 저는 생각이 나는 게 파리에서는 이제 밤에 이렇게 오물을 그렇게 버린다고 그 부분 기억나세요? 저와 같은 부분 네, 생각하셨네요. 그렇게 오물을 그렇게 버린다고 그래서 뭐 이것이 문제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자잘자잘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터신가요? 그러면 다음 책은 어떤 책일까요? 다음 책은 골라주세요. 김현수 작가님의 7회의 마지막이고요. 아마 문학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읽지 않으셨을까 싶은 책인데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책을 주셔가지고 네네. 김현수 작가님 소설을 좋아하시는구나. 재밌겠다 촬영. 네,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제가 처음 낭독회라는 걸 가본 것이 김현수 작가님의 낭독회였어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게도 저는 김현수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때 네네. 모르는 상태로 대학교에 오신다고 하니까 갔는데 이제 당시 문학동네 직원분께서 네. 이렇게 스텝으로 오셔서 일찍 오셨네요. 김현수 작가님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죄송한데 잘 몰라요. 그냥 일찍 온 거? 네, 그때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렇게 애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으시고 김현수 작가님 팬 되게 많으시고 오늘 계기로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낭독회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김현수 작가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네요. 이거는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문학을 배우다 보면 사실 백석 시인을 꼭 접하게 되죠. 근데 백석 시인의 유명한 시들 외에 북한에서 이후에 있었던 삶 그리고 작품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수 작가님께서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내신 소설입니다. 그 극 중에서는 백석이라고 일컬어지진 않죠. 기행이라는 인물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덜 주목했던 백석 시인의 좀 불안했던 시기를 좀 그려낸 책이라서 되게 그래서 서늘하게 보낼 수 있는 책으로 하신 건가요? 이 책이 너무나 겨울책이에요. 맞아요. 겨울에 나오기도 했고 배경도 겨울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되게 아름답고 슬픈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 날카로운
얼음의 마음을 베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책을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름을 위한 소설들도 있죠. 그쵸. 너무 좋은 소설들도 많고 김현수 작가님만 해도 너무도 많은 여름 맞아요. 책도 딱 있고. 여름책이 있죠. 네.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극 중에서 기행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겪었던 어떤 차가운 현실의 벽, 차가운 배경의 겨울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다 보면 서늘한 여름밤을 차가운 아픔을 느끼시면서 겨울 날카로운 얼음을 만진 듯이. 네. 너무 좋네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다행이에요. 다른 한국 작가님 좋아하시는 작가님도 따로 있으세요? 저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고백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영하 작가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북북서가를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북북서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세 번째 책으로 더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워낙 한국 문학에 좋은 작가님들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슬아 작가님의 가녀장의 시대 이런 책도 너무 재밌죠. 문학을 막 열심히 읽지 않으시는 분도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시트콤 같아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오한기 작가님? 오한기 작가님이요? 저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읽기 쉬운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읽고 나면 이렇게 또 좋은 작가님을 굉장히 다른 세계에서 있다 나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 너무 좋아요. 북북서가의 더 시그널을 추천해 주셨는데 북북서가의 노 시그널. 노 시그널은 죄송합니다. 전 모르는 책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김영하 작가님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북트레일러도 제가 봤어요. 김영하 작가님 이렇게 손 나와가지고 하시는 거. 직접 소개하시는 제가 이걸 기획했고요. 이 책은 사실 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도 이 책은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보여주시고 싶으셔. 이 책은 사실 안을 살짝 보여드릴까요? 읽는 책이면서 동시에 보는 책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 멋있어요, 사진이. 멋진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요. 노 시그널인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신호가 없는 세계의 어떤 끝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사진가가 직접 취재하고 또 그 삶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서 좀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수도권의 직장인 분들 지하철, 버스 이런 거 타다 보면 사람들 너무 많고 물론 에어컨이 나오지만 그것만으로 숨이 막히고 좀 더운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삶이 있구나.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이 있고 그런 삶도 어떤 면에서 아주 더 멋있는 삶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혼자 사시는? 안 나오네요, 목차. 어디 있죠, 목차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혼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좀 궁금했던 분이 그 등대지기 도 너무 궁금하고 야생의 숲에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분? 야생의 숲. 너무 이런 분들의 삶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진도 좋지만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영상으로 봐도 너무 좋아요. 근데 사진도 물론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표지가 등대지기 표지가 이분이십니다. 엘레나라는 분이시고. 너무 멋있어요.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제가 카피를 봤는데 오직 살아가기에 충실한 삶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예술가가 된다. 너무 멋있어요. 이거 김영하 작가님께서 왜 기획을 하셨는지 너무 알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서가의 노 시그널. 노 시그널까지 한 세 권 정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 보면서 되게 분야를 안 타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특별히 선호하시는 독서 분야가 있으신가요? 인문사회를 아무래도 쪽 많이 읽는 것 같고 심리학 책도 좋아하는 편이고 맞아요.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심리학 책이었잖아요. 센서티브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문학
굉장히 사랑하고요. 저도요. 네, 문학을 사랑해서 문학을 계속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바쁘더라도 그런 글을 좀 꾸준히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참 제가 좀 알맞게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하니까 한 권 정도 선물해 드리고 싶다 이런 정말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선용규 작가님의 마음을 다쳐 돌아가는 저녁이라는 산문집이에요. 네네. 저는 이 손흥규 작가님이랑 뭔가 일치하는 것도 없고 뭐 나이대, 성별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전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좀 남는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좀 그냥 자력으로 좀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든 굴러가는 사람들이라면 읽었을 때 되게 마음에 좀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회사원이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쳐 돌아가는 저녁에 한 번씩 읽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선물 너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제가 한나님께 이제 촬영하실 때 뵙고 싶은 작가님이 있으실지 여쭤봤는데 그때 박지은 선생님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 제가 우주로 간 고래를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고 또 마침 뵙고 싶은 작가님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바로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정말 어렵게 정말 귀한 저희 박지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당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또 2달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책이 나오고 나서 네. 굉장히 뭔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죠. 네. 그리고 지방에서 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이 되셔서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되게 많은 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어가지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인스타나 막 SNS에 제 네. 사진을 너무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실제 활동했던 것보다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오면 한 3번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님이 되게 5번을 해도 한 15번 하시네요. 그러게요.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독자분께서 선생님 네. 뵙고 싶다고 네. 한번 오실 수 있냐 하실 때 네. 어떠셨나요? 아, 마침 잘 됐다. 올컨이.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종강도 했고 네네네. 집에 있자니 좀 답답해서 마침 파주 올 일이 있으니까 소풍 가는 기분? 그쵸. 요즘 이제 파주가 너무 파릇파릇하잖아요. 네, 그쵸?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나무들 이렇게 있는 거? 네. 이런 것도 좋았고 그래서 마침 잘 불러주셔서 정말 제가 네. 반가웠습니다. 정말. 네.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제가 굿즈 사고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사놔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쁘죠? 너무 아름다워. 네. 너무 아름다워. 이거를 제가 또 이걸로 한번 써보고 싶었지만 사실은 욕망이 가려.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 네.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책을 너무 잘 읽어주신 독자님께 드리면은 평생 잊지 않지 않을까? 그럼요. 네, 좋은 분이죠. 이런 마음에 제가 아침에 열심히 실어봤습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그렇죠. 이게 펜이 안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모양이어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네. 진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러면 보답으로 우주로 간 거래 읽고 나서 나도 해주시면. 감상이 어떠셨는지 살짝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주로 간 고래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쵸. 참사죠.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독자도 읽으면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소설을 통해서 좀 풀어내신 점이 굉장히 좋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여전히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과 그런 어떤 무거운 분위기들과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3년 쓰고 고친 기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고 나서 정말 그 시기에 세월호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읽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세월호라는 큰 슬픔에 그냥 딱 이렇게 묻히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 가면은 이 슬픔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예, 거리를 두려는 맞아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맞아요. 이 책도 근데 작가님께서 좀 밝게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흰색 입고 와서 촬영을 했는데 네. 어디 자리 갈 때도 제가 옷 색깔을 굉장히 고려를 했어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 왜냐면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너무 발랄하게 그랬나봐. 오늘은 좀. 근데 저희가 너무 지금. 그러게요. 검은 옷을 입고 왔네요. 다정님이 이제 저한테 유튜브 이렇게 카톡 주셨는데 출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곱게 입고 갔어요. 네, 곱게 입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서 좀 고운 색을 입자. 네. 오늘 너무 고우세요. 그래서 왔는데 두 분이 너무 죄송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나 혼자 너무 발랄한가?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에요, 발랄해야죠. 한 분은 발랄하시고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나님 혹시 네. 우주로 간 고래나 선생님께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읽으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이제 우주시대라는 네. 설정이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주시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다니 이런 슬픔, 네, 이런 슬픈 마음도 좀 있었고, 근데 그 시대를 좀 배경으로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우주시대에 우주선을 해체하는 이런 네. 작업들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한 설정의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먼저 이게 초고 때는 진짜 그 세월호 선체를 해체하는 얘기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취재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 유가족 아버지 한 분이 소설로도 왜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상도 주고 싶지 않아서 한 50년 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근데 2022년에 이제 제가 그때도 이거를 이렇게 고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태원 참사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10년도 안 된 시간에 또 반복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50년 후에도 또 반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주로 간다 하면 우리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그때는 구조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규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슬픔으로 건드리지 않는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거였었고. 그리고 분명히 우주선도 그 시대 돼서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해체 과정이 지나갈 것 같아서 미래형 이야기로 만들어 현실에서 좀 동떨어져서 이거 네. 자체만 보고 싶었던 거죠. 픽션을 네. 구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궁금증을 좀 풀리셨네요. 네.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네.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너무 그랬나봐. 그러면 이제 슬슬 오늘 촬영을 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한나님, 작가님도 배웠고 네.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저도 굉장히 설렜고, 사실 파주 출판단지를 20대 때 네. 오고 오늘 처음 다시 왔어요. 그래서 파주가 너무 예쁘구나, 이것을 좀 경험하면서 왔고, 오면서도 즐거웠지만 또 이걸 촬영한 내내, 그리고 또 작가님까지 뵙고 또 이런 다시 한번 이런 선물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너무 즐거운 잊지 못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설렜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저를 꼭 찍어서 보자고 하신 분들은 지역에 한 분씩 계세요. 지역에 한 분씩. 왜냐면 통영 가서 한 분 뵙고 제주도 가서 한 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설렜고 또 파주가 이렇게 예쁜 도시구나. 뭔가 파릇파릇 책과 많은 연관이 있는 지역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책은 어쨌든 나무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2달 만에 너무 발랄해지지 않았어요. 편해 보이세요 오늘.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너무 기자님의 좋은 기운과. 네, 좋은 기운과 여기서 만났던 교육당 기자님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좋은 힘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작가님도 뵙고 독자님도 저는 중간에서 거의 호강인데요. 저도 오늘 책 얘기 마구 할 수 있고 또 두 분의 어떤 좋은 얘기 계속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면은 저희 교육당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나님.